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새로운 100년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울산 도약을 위한 제2선언문이 공포됐고 뮤지컬 미스 사이공도 첫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10만 명의 어촌이던 울산은 공업센터 지정 50년 만에 국내 산업수도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울산의 변화상을 취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맞춤형 선거 전략을 통해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국래 울산시 소방본부장이 정부 암행감찰반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떡값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UBC 프라임 뉴스는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 산업화의 상징인 공업탑에서 현장 진행합니다. 오늘은 울산 공업센터가 지정 공포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지나온 50년을 바탕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자는 제2선언문이 제목되고 전시와 공연도 잇따랐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공업센터로 지정된 울산. 셋!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화의 상징탑이 들어선 곳에 반세기 만에 두 번째 상징탑인 울산도약 제2선언문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한 자신감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자는 포부가 새겨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울산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울산 공업센터의 성패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선언한 공업센터 지정 치사문 등 경제발전사 자료 80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첫 번째 자동차 고유 모델인 1979년산 포니도 전시돼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 뒤에서는 공단의 삶의 터전을 내준 이주민들과 환경 훼손, 그리고 극복의 과정 등 경제 발전사의 명암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0년 동안의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이주민의 아픈 추억들도 함께 전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공연인 뮤지컬 미스 사이공도 오늘 저녁 문예회관에서 울산 초연 무대를 올렸습니다. 배우와 오케스트라 등 모두 140여 명이 제작에 참여한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21차례 공연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우리 울산은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50년 만에 실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인구는 5배, 시 예산은 16,000배, 그리고 수출은 무려 39만 배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익현 기자입니다.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이 50년 전 공업센터로 지정되는 모습입니다. 가난을 떨쳐내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자는 꿈을 널리 알리는 순간입니다. 기타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그때부터 울산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21만여 명이던 울산 인구는 50년 만에 115만 명으로 5.4배가량 늘었고 1,100만 원에 불과했던 시 예산 규모는 1조 8천억 원대로 16,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50년 전 115명이던 울산시의 공무원 수는 지금은 5,200여 명으로 4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공업 생산액 역시 50년 전 2억 2천만 원에서 지금은 152조 원대로 폭증했습니다. 50년 전 26만 달러에 불과했던 울산의 수출은 지난해 1,000억 달러를 넘어 웬만한 나라의 전체 수출 규모와 맞먹게 됐습니다. 42개였던 공장 수는 50년 만에 50배가량 늘었고 자동차 등록 대수도 50년 전 136대에서 45만 6천여 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울산 공업센터 지정은 울산이 전국 제1의 부자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공업센터 지정 반세기. 울산에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50년 전과 지금의 울산의 모습을 이다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3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된 뒤 1962년 시승격 전까지 논과 밭으로 허벌판이었던 삼산뜰. 비행장터엔 남구청과 문화예술회관이 자리 잡고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을 기념해 만든 공업탑은 지난 1967년 탑과 동상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화단과 분수가 철거됐지만 여신상과 남성군상은 지금도 울산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승격 이전까지만 해도 5일장이 섰던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일대. 교통의 요지여서 걸기대회와 시가행진 등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았고 시민들에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시계탑 사거리는 지난 60, 70년대 약진하는 공업도시 울산의 또 다른 상징물로서 공업축제가 열릴 때면 가장 행렬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1992년 삼산동 시대 이전까지 동해남부선 열차가 오가며 서민들의 애원을 달래줬던 울산역. 역사가 있던 자리엔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촌 마을이었던 울주군 온산읍 일대도 비철금속단지를 시작으로 수천 개의 공장이 들어선 국가공단으로 변했습니다. 허허벌판이 빽빽한 도시가 됐다. 이것은 그 시대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꿈이 이루어졌다. 그 시대의 정신을 받드는 하나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국민이 또 되어야 되겠다. 지난 반세기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울산은 이제 문화산업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울산은 공업센터 지정 5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박맹호 시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발전의 겨른차 역할을 한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등 이 울산의 주력 3대 산업도 50년 전에 공업센터 지정이라는 그 역할 또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의 태동 배경에는 한결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굳은 의지 또 거기에다 뛰어난 기업가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는 물론 박 대통령의 에너지 자원 확충 정책 의지에 따라서 196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자동차 산업은 1968년도에 또 조선 산업은 1970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두 산업 역시 박 대통령의 수출 지향적 어떤 중공업 정책 또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고 정주영 회장이 대용단을 내림으로써 울산 공업센터가 시작이 되었죠. 예. 나 이제 뭐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 산업 유치라든지 신성장 동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와 전지 산업 또 그리고 정밀 화학 산업 등과 같이 소위 미래 산업이 대거 입지하게 될 하이테크 밸리라든지 테크노 산업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신화학 실용화 센터와 친환경 청정 기술 센터 또 그리고 유니스트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연구단을 통해서 계속 미래 신산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뜻깊은 50주년을 맞아서 울산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은 우선 오늘 제2선언문 제막을 했고요. 또 있으면 기념 상징물을 제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울산 산업 50년 특별저희라든지 그리고 조국 근대화 투어, 국제 심포지엄 등 해서 모두 17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 공연도 알다시피 UBC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50주년 의미를 함께 되시게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맞춤형 선거 전략을 통해서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원인이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한나라당은 유권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역량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한 SNS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SNS를 통해 보다 젊고 다양한 계층들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 세력과 노동계 등과의 통합으로 전국 정당화를 실현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 제1야당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과거 친노 세력과 한국노총의 가세가 당 지지세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멘토단을 구성해 그 안에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 테고 민주통합당의 컨벤션 효과에 가려 오히려 당 지지도가 떨어졌던 통합진보당은 당 지지율 회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울주군 지역의 40여 개를 비롯해 울산 전역에 12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 제안 시민운동을 벌이며 통합 시너지 효과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당명을 이제 시민들이 다소 좀 생소하게 생각해서 저희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당원들이 사실 이제 홍보대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각 정당은 취약점 보강을 통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맞춤형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북구청이 아동 학대와 보조금 유용 혐의로 한 어린이집에 6개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은 최근 돌전 후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씌워 억지로 재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기도 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술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주를 물병에 따라 옮겨서 수생컵으로 나눠 마시는 것은 2번 봤거든요. 애를 재우고 나서 사무실에서. 지난 97년부터 보육사업을 시작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02년부터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억 원가량이 지난 2년 동안 원장 개인 차량 5대의 유지비와 수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구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북구청이 억지 처벌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행정처벌을 내렸는데요. 저희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저희는 행정처벌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결탄코 없습니다. 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재무회계 규칙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소방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국래 소방본부장이 어제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떡값과 접대 골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국래 울산시 소방본부장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건 설을 앞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이 관용 차량에 소고기 한 꾸러미를 싣다 복무감찰을 벌이던 국무총리실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소고기는 중부소방서 의용 소방대원들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본부장을 미행한 점검단은 그날 저녁 본부장 관사에서 양주 8병과 골프 접대를 받은 내용이 적힌 메모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감찰 당시 김 본부장이 갖고 있던 현금 16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은 부하 직원 3명이 50만 원씩 건넨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김 본부장은 어제 소방방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비위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울산 부산 간 복선 전철 운행역을 22개에서 12개로 축소할 계획을 세워서 울산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계획에 따르면 울산은 6개역 가운데 태화강과 덕하, 남창역 등 3곳은 남기고 서생과 망양, 서남역 등 3곳은 없어집니다. 코레일은 중장거리 승객 위주로 운행하기 위해서 역 축소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울산시는 사전 협의 없는 축소는 안 된다며 코레일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수 4천여 톤을 창원 공장으로 옮겨 처리하다 적발된 무합 울산 공장에 대해 조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무합 측이 과징금 1,800만 원을 납부하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장으로 옮겨 처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와 지문 감식 결과가 늦어지고 CCTV에 찍힌 사람 중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다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다 같은 건물에 주점과 인력사무소 등이 함께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동구 남목동 남목곡의 도로에서 남목 삼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39살 김모 씨의 산타모 차량이 10m 언덕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반구대암각화의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2일 의원 108명을 선출한 뒤 18대 회장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7대 회장인 현 최일학 회장은 오는 3월 1일로 임기가 끝나며 새로 구성되는 의원 108명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9월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포니 한 대를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차가 지난 1981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울산 박물관은 자체 구입한 차량을 포함해서 2대의 포니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산의 대표 관광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 그리고 SK에너지 등에 힘입어 2010년 기준으로 약 35만 명의 산업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성폭행 재발 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울산 지역의 장애인 생활시설 7곳과 직업재활시설 13곳, 그리고 재활시설 48곳의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농협울산본부가 지난해 시지역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울산농협은 전국 1위는 지난 1997년 지역본부로 승격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라며 사회 공헌활동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유통사업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어도 큰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추위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드립니다. 영남 지방 내일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많이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만큼 높아서 하루 종일 포근하겠고요.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요. 풍랑특보 가능성도 적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파가 올 전망입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 낀 날씨로 건조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못다한 일들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한파에도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갖고 싶은 최신 컴퓨터 하이마트에 다 있어. 한 번에 비교해봐요. 가자 하이마트.
신용사회의 채권 채무 관계. 고려 신용정보와 함께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울산 산업화의 상징인 공업탑에서 현장 진행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